외국에서는 정말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제목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스카우트들이 주목을 많이 했고요. 최근 덕수고의 심준석 투수가 미국 진출 도전을 선언해서 화제인데 네. 유병민 기자가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를 했죠. 네, 먼저 심준석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심준석 선수는 지금 덕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투수고요. 이 선수는 지금 뭐 고교 투수 가운데 뭐 랭킹 거의 넘버 1, 2, 3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잠재력 그리고 투구를 선보였고, 이 선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리틀 야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의 매양중학교에서 야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도 체격, 덩치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리그를 지켜보던 덕수고등학교의 정윤진 감독이 이 심준석 선수를 발견을 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좀 회고하자면은 체격은 정말 큰데 제구가 들쭉날쭉해서 분명히 제구만 잡히면 고교 야구를 평정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윤진 감독이 심준석 선수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덕수고등학교로 진학을 요청을 했고요. 덕수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2020년에 덕수고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정말 제구가 잡혀서 2020년 가을에 이제 협회장기 결승에서 정말 엄청난 투구를 선보이면서 순식간에 이제 고교 야구를 대표하는 그런 또 투수로 성장을 했고,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날 SBS 8시 뉴스 리포트를 할 때 193cm에 98kg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2년 전에. 근데 고1이? 예, 고1이. 엄청난 체격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검색을 다시 해보고 봤더니 194cm, 1cm가 컸고요. 몸무게는 103kg으로 또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가까이서 봐도 이 체격과 이 피지컬이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체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엄청난 체격, 피지컬에서 나오는 시속 150km 중반대 강속구가 정말 강점이고요. 155km, 158km를 쉽게 뿌리기는 어렵거든요. 투수가 정말 쉽게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스카우트들이, 국내외 모든 스카우트들이 주목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2006년도에 한화에서 류현진 선수가 등장했을 때, 또 그리고 그 이듬해에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등장했을 때만큼 이 선수가 프로에 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이 또 굉장히 높았던 선수입니다. 또 여기에 낙차 큰, 또 회전수가 높은 커브를 같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강속구에만 대비하고 있다가 정말 커브에 타이밍을 뺏길 때도 있고, 또 커브로 타이밍을 뺏은 다음에 빠른 강속구로 던져서 이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이 심준석 선수의 약간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정윤진 감독이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체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공을 던지고 또 이렇게 큰 부상이 없었던 이유는 몸이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몸이 유연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류현진 선수였거든요. 류현진 선수도 2006년에 데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닝을 4번 던져왔는데 이제 누적에 된 이닝에 따른 부상이긴 하지만 큰 부상 없이 지금까지 선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화의 트레이너라든지 이제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류현진 선수도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들이 심준석 선수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수가 1학년 때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어깨에 약간 염증이 생겼고요. 3학년 때는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제구가 들쭉날쭉해져가지고 제구 불안이 약간 고질병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윤진 감독이 좀 여러 방법들을 썼는데 심준석 선수가 와인드업을 할 때 좀 제구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정윤진 감독이 연습 경기 때 와인드업을 하지 말고 세트 포지션 상황에서 간결하게 투구를 해보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구가 잘 잡히고, 이게 이번 청룡기 직전이었거든요. 제구가 잘 잡히고 비공인이지만 160km까지 찍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걸 지켜봤다고 하고, 근데 대회만 들어가면 다시 또 와인드업이 동작이 커지고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제구가 흔들리는 그런 약점을 좀 노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보완해야 될 게 약간 멘탈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제구가 흔들려서 상대 타자를 맞히거나 아니면은 볼넷으로 내보내거나 이러면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막 본인 답답한 표정이 막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됩니다.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제구가 안 되는구나, 난 기다려야지.
볼넷을 얻어나가는 그런 또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또 멘탈적인 측면에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작년부터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경기장에 보이면 또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을 보면 아직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직 만 18이잖아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좀 약간 흔들리는 점이 있는데 이 제구 그리고 멘탈적인 측면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학년 시절부터 작년부터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물론이고요. 학교도 많이 찾아갔어요, 스카우트들이. 그리고 제가 저번 7월 중순에 청룡기 대회 취재를 갔을 때 현장에 5개 팀에서 11명의 스카우트들이 찾아왔었고 제가 기억나는 구단이 양키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츠버그가 있었고 또 피츠버그는 또 고이충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단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심준석 선수를 좀 지켜봤고 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빅리그 스카우트들은 이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자료고 또 정보다 보니까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은 약간 립 서비스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줘요. 뭐랄까 좋다, 잠재력이 많다, 포텐셜이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 선수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만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슬쩍슬쩍 이렇게 적어놓는 걸 봤는데 꽤 자세하게 적어놓더라고요. 가령 어느 카운트에서는 어떤 공으로 승부를 했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는 거 보면서 아 그냥 정말 보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영입을 위해서 지켜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인들을 많이 탐문 탐색을 하고 학교의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왜냐면 사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가면은 바로 메이저에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 생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느냐를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좀 약간 멘탈리티적 측면을 많이 본다 그러고 일단은 꿈과 현실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야구 선수라면은 미국에 진출하고 미국 야구의 원조죠.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심준석 선수도 당연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야구를 해왔고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이 들다 보니까 꿈을 결심하게 됐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죠. 스캇 보라스 측에서 이제 계약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을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도 미국에서 도전할 만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행 결심을 한 거고요. 지금 심준석 선수 측에서 지금 생각하는 계약금 규모가 100만 달러라고 해요. 이게 100만 달러가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13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야구에서 역대 최고 계약금이 기아 한기주 선수가 받은 10억 원이고요. 그 밑에 이제 찾아보니까 장지영 선수, 키움의 장지영 선수가 독수고 선비기도 하죠. 9억을 받았고 그 아래에 임선동, 김진우, 유창식 이런 선수 7억. 그러니까 누구도 10억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메이저리그 구단과 이 정도의 계약을 만약에 따낸다면 13억 4천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받을 수 있고 또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생활도 충분히 감내할 만한 현실적인 그런 금액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리그 도전이라는 꿈 그리고 13억 4천이라는 현실 이거를 다 생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롤모델은 제이콥 디그롬이라고 변화구도 워낙 잘 던지셔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가보는 게 아직 목표긴 합니다. 보라스 코퍼레이션 측에서는 지금 한 내년 1월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 있는 자신들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을 활용해서 좀 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당장 MLB 구단과 계약을 못 하냐면은 이게 MLB 구단들이 이게 캐나다와 미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선수들은 드래프트라는 걸 또 활용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외적인 국가에서 해외 유망주를 영입할 때는 1년 동안 정해져 있는 이 구단 해외 유망주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의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게는 600만 달러에서 적게는 400만 달러. 이제 그 구단의 연봉 규모에 따라서 이게 규모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석 선수에게 1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줄 구단이 없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쿠바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느냐고 많은 구단들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일단 심석 선수를 가장 많이 지켜봤던 피츠버그 구단은 지금 17만 달러가 남아있고요. 필라델피아는 빵원 남아있습니다. 돈 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죠. 9만 2천 달러.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는 8만 4천 달러.
그나마 좀 많이 남아있는 구단이 캔자스시티가 한 80만 달러 정도 남아있고요. 애리조나가 73만 달러 정도 있고 마이애미가 66만 달러 정도 있는데 역시나 심준석 선수가 원하는 100만 달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스 측에서도 이 계약이 당장 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신인 해외 유망주 이 선수들 영입하기 위한 자금이 리세팅 되는 게 매년 1월 15일이에요. 내년 1월 15일이 되면은 이 금액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A 다저스랑 토론토가 4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애리조나라든지 이제 스몰 마켓 구단들은 600만 달러까지 이렇게 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단들이 이제 뭐 심석 선수에 대한 가치를 좀 파악했고 과감 배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정도에 보라스 측과 협상을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협상이라든지 뭐 좀 어느 구단에 갈지에 대한 윤곽 이런 것들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빨라야 1월 중순 이후 뭐 2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직구의 구위라든지 구속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있는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재구가 잡혀야 되고 그리고 또 멘탈적인 측면도 관리가 돼야 되고 보완할 점은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미국 구단들이 지켜봤고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만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아직 없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으로 치면은 대만이라든지 일본, 한국인데 이런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가서 성공한 선수의 케이스가 흔치가 않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최지만 선수만이 지금 빅리그 무대를 밟고 있죠. 동상고 졸업하고 바로 가서 마이너 생활을 좀 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가까운 예로는 지금 올해 한화에 입단한 권강민 선수 2016년도에 장충고를 졸업하고 갔지만 실패해서 돌아왔고요. 이학수 선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직행하는 게 성공 보장은 100% 당연히 안 되고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도전을 했잖아요. 뭐 심석 선수도 저와 인터뷰에서 힘든 길인 건 알지만 어릴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년 시즌에 좋은 팀과 계약을 해서 정말 이제 마이너리그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언젠가는 이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아서 좀 또 새로운 류현진 선수의 뒤를 잇는 또 새로운 투수로 한국인 투수로 빅리거로서 활약했으면 좀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